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흔하고 저렴한 음식이 비싼 약보다 다리 동맥을 더 잘 뚫어준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쁜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귀찮은 부기만도 아니고 짜증나는 화끈거림만도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동맥이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심장이 고통받고 있고 치유되지 않는 궤양, 심각한 감염,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절단으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 순환이 나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발이 차가운 것, 다리가 무거운 것, 하루 끝에 부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액이 발로 내려갔다가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정맥이 약해지고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70세가 되면 거의 5명 중 1명이 다리에 측정 가능한 말초동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 안에 시한폭탄을 안고 돌아다니는 셈입니다. 저는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매일 이런 경우를 봅니다. 꾸준히 걷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제대로 착용하는데도 결국 차가운 발, 사라지지 않는 부기,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결국 넘어짐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부터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동맥을 청소하고 혈관벽을 강화하며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하고 조직의 산소를 더 잘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음식입니다. 특정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가진 음식들이 혈관약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말초순환을 실제로 개선한다는 강력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는 5가지 특정 음식입니다. 제가 수술 후 환자들에게 직접 권하는 5가지 음식입니다. 70세에 지팡이를 짚는 대신 80세까지 힘차게 걸을 수 있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5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순환이 나쁘면 다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알게 되면 다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리 안에서 순환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발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운반합니다. 정맥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냅니다. 60세 이후에는 지방, 칼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동맥벽에 붙기 시작합니다. 동맥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막힙니다. 다리와 발의 근육, 피부, 신경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떨어지고 영양분이 도착하지 않으며 대사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차가운 발, 가끔 저림, 걷기 할 때 다리 피로감입니다. 이를 무시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악화됩니다. 정맥도 약해집니다.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할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혈액이 역류하고 고이며 압력이 생깁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정맥류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광택이 나며 색이 변합니다. 털이 안 나고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이는 조직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궤양이 생기고 상처가 낫지 않으며 항생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감염, 괴사 절단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대부분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동맥을 이완시키고 넓혀줍니다. 다른 음식에는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약물 부작용 없이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합니다. 일부는 동맥을 막는 염증을 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공개할 이 5가지 특정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순환을 개선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연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도플러 검사에서 혈류가 증가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며 부기가 줄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처방 전 비싼 약, 침습적 시술이 필요 없습니다. 5가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다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벨도 켜주세요. 다음 주에는 다리 동맥을 막는 최악의 음식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리가 붓나요? 화끈거리나요? 차가워지나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5위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학과 혈관 재활 프로토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혈관 수술 후 혈전을 예방하고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외과의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입니다. 마늘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천연, 항근고제 역할을 합니다. 생마늘을 씹거나 자르면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변환합니다. 알리신은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하고 혈소판 응집을 줄이며 좁아진 동맥을 통한 혈류를 개선합니다. 60세 이후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두꺼워집니다. 혈소판이 더 쉽게 뭉치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미 플라크로 좁아진 동맥에서는 끈적한 혈액이 통과하기 더 어렵습니다. 얇은 빨대에 꿀을 밀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늘은 이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합니다. 혈관 재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항근고제 없이도 정기적인 마늘 섭취가 노인들의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준비 방법입니다. 최대 효과를 보려면 생으로 또는 살짝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20분 이상 끓이면 혈관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마늘 1, 2쪽을 껍질 벗기고 으깨거나 다집니다. 1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이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바꾸는데 필요합니다. 그 후 샐러드에 넣거나 올리브 오일에 섞거나 맛이 강하면 물과 함께 삼킵니다.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양은 하루 1, 2쪽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효과는 누적됩니다. 이렇게 으깬 생마늘은 끈적한 혈액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동맥 저항이 줄고 혈전 위험이 낮아지며 다리 조직 산소 공급이 좋아집니다. 또한 통증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격한 운동이 어려운 경우 순환 개선을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음식은 부기와 누출을 막는 혈관 벽을 강화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순환 변화가 시작됩니다. 추가로 마늘은 LDL 콜레스테롤, 즉 동맥의 플라크를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Journal of Nutrition 게재된 39개 연구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매일 마늘을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2mg/dl, LDL이 9mg/ml 감소합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개월, 수년 동안 동맥경화 진행을 크게 늦춥니다. 마늘은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 마커를 줄여 동맥벽 손상을 막습니다. 만성 염증은 동맥 막힘을 가속하는 연료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은 동맥을 점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늘은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 보충이 자극에 대한 동맥 확장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즉 혈관이 더 반응성 있고 유연해지며 덜 딱딱해집니다. 60세 이후 동맥이 딱딱해질 때 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늘 한쪽에 항근고, 콜레스테롤 저하, 한겸증, 내피 기능 개선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형태와 효과 면에서 생마늘이 가장 강력하지만 많은 사람이 소화 불편, 속쓰림, 입 냄새를 호소합니다. 생으로 못 먹겠다면 마지막에 살짝 볶은 마늘이 알리신을 상당 부분 보존합니다. 조리 초반이 아니라 끝에 넣고 1, 2분만 볶으세요. 또는 숙성 마늘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흑마늘이나 숙성 마늘, 추출물도 순환에 효과적인 다른 화합물을 가집니다. 큐리치라는 숙성 마늘 브랜드 연구에서도 혈관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용량은 하루 600배 1ml 추출물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생마늘을 견딜 수 있을 때는 생으로 아니면 보충제로 병행하는 것입니다. 항근고제, 와파린이나 신규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주의하세요. 마늘이 효과를 증강시켜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량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고 와파린 복용자는 INR을 모니터링하세요. 하지만 항근고제를 먹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하루 112쪽은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몇 주 안에 다리가 덜 무겁고 밤에 경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효과는 3-6개월 지속 섭취 후 나타납니다. 간단한 프로토콜, 하루 생마늘 1-2쪽을 으깨서 10분 기다린 후 섭취하거나 생으로 못 먹겠으면 숙성 마늘 보충제 600ml 매일 빠짐없이 한 달 안에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3년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지질 프로필과 염증 마커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중증 동맥 질환을 단독으로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 벽돌입니다. 앞으로 공개할 나머지 4가지 음식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다음 음식은 부기를 유발하는 누출을 막아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이제 4위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입니다. 단순한 항산화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혈관 건강 연구를 검토한 베테랑 임상의들조차 놀라게 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